안녕하세요. 캡틴 부동산입니다. 2024년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3년도까지 이루어진 모든 매매 거래 건은 실거래가 다 등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작년 한 해 2023년 동안 이루어진 매매 거래에 대해서 총 집계를 내어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23년하고 22년 비교해 가면서 매매 거래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산신도시 아파트 2023년 거래량 집계입니다. 진건지구 먼저 보실게요. 진건지구 먼저 22년, 23년, 2년 동안의 거래량 변화입니다. 딱 봐도 22년도에 낮았고 23년도에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3년 하반기 들어서 그 4, 4분기 들어가면서 매매가 많이 줄어든 모습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변화와 더불어서 한번 거래량도 같이 살펴볼게요. 22년도 1월 달의 기준 금리는 1.25%였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얼마나 낮았길래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가 보면요. 21년 7월까지는요, 기준금리가 0.5%로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차차 올라서 1월 달에 1.25%가 되었고, 보시면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습니다. 1.5, 1.75, 2.5, 그러다 10월 달에는 3%대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3.25에서 23년 1월에는 기준금리가 3.5%까지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수직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23년부터는 줄곧 3.5%의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번 동결을 발표했으니까요. 그럼 기준금리는 그러한데 시장금리는 어떠한가? 사실 이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을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때 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금리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기준금리는 3.5%로 매우 높았지만 요 1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그 정책 상품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요것을 활용해서 매수에 나서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다산에도 그 매수세가 이렇게나 많이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모두 다 특례를 활용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요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매수에 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 특례를 활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DSR을 안 보고 소득을 안 보고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많이 좀 넓어진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때는 아주 타이트한 그 조건들을 다 맞춰야 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실 경우에는요, 조금 더 조건이 느슨해진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좀 더 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많은 주택 거래량이 있었는데 9월 27일에는 갑자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중단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죠. 가계부채 이슈가 이때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대형은 1월 달까지 남겨두는데 일반형을 중단했습니다. 우대형은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다산 지역 같은 경우는요, 우대형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반형이 중단됨과 동시에 특례는 못 쓰는 상품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시점이 거의 일치합니다. 특례가 일반형이 중단되는 시점과 거래량이 급감하는 시점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걸 활용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시장에 영향력이 있었다, 영향력이 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23년 4, 4분기 들어서 많이 급감한 거래량을 그래프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리 변화는 그랬고요. 또 22년 초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국제적으로도 아주 불안한 정세가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 불안정한 시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지금도 물론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그 초만큼 불안감은 조금 덜하다, 무뎌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작년이 아니죠. 22년 12월에는 태영건설 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PF 부실이랄지 그 부동산 건설사들에 대한 그런 많은 불안감들이 또 조성이 되면서 이쪽에서도 또 불안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안 좋은 이슈들만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때 특례가 23년도의 히트 상품이었잖아요. 그럼 24년도 현 시점에서의 히트 상품은
시작하자마자 히트치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것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간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신생아가 꼭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활용하실 수 있는 대출이긴 한데 다산 지역에는 젊은 신혼부부 그리고 한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유입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신생아 특례를 활용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다산을 많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가? 그동안 하도 많이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가장 큰 혜택은 일단 금리가 싸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싸고 그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 높아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라는 점에서 요거를 지금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금리는요, 소득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1%대 또는 2%대에서 금리를 대출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품이 없잖아요. 정말 대박인 금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도 기존과는 다르게 9억까지 올려줬습니다. 다산은요, 말씀드렸다시피 9억 이하 주택, 9억 이하로 살 수 있는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부를 빼면은요, 꽤 여러 단지에서 9억 이하 주택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는 대상 주택, 대상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소득 기준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애지간한 맞벌이 부부들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기만 있으면요, 신생아가 있으면. 그러면 애기가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3.5%대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지 않느냐,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그렇지만요, 우리가 그 대출금리에서도 상당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 상품들도 보면은 요즘에는 상담사님들이 가져오시는 그 이율표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쭉 하락을 해서 4.4%대 금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나온 그래프를 가져온 건데 실제로 가져오시는 것들을 보면 지금은 3%대가 가능합니다. 3%대 후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4%대 중반 몇 달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 정도의 부담스러운 금리를 활용하시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생아 특례든 또는 그게 조건이 안 되면 일반 은행 대출 상품이든 조금 더 전보다는 저렴해진 금리로 저렴해진 그 이자 부담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출 활용하는 게 더 쉬워지면 매수에 그만큼 벽이 조금 더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구는 어떤지 한번 보실게요.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이건 지금 지구, 진건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똑같죠. 22년도에 낮았다가 23년도에 높아진 모습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월별로 어떤 달에 거래가 많이 있었고 어떤 달에 좀 적었나라는 것은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그렇게 절대적인 수치가 높은 건 아니니까 일단 여기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요, 다산 신도시 아파트 전체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를 합한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다 비슷합니다. 23년도에 올라갔다가 23년 요때 보면은 10월, 11월 요쯤에서 가장 낮은 거래량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거래가 가장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년도에 보면은 거래가 뭐 줄었다, 절벽이다,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23년 11월에 보면은 수치상으로도 정말 제일 낮은 23년에서 가장 낮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또 12월 달 거래량입니다. 12월에는요, 이 추세가 다시 또 반전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위로 꺾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진건지구보다 지금지구에서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합한 그래프도 이렇게 위로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지구에서 12월달 거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요, 12월보다도 1월 거래량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숫자를 합한 것은 12월보다 지금 거래량 숫자가 더 많이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 달간에 기록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들이 아직은 실거래가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기록이 된다라고 하면 이 추세를 그리고 한 달 정도가 더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그래프의 모습은 11월이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바닥이었고요. 이 위로 더 올라갈 것을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단지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있었는지, 작년 동안 거래가 가장 왕성한 활발한 단지는 어디였는지 보실게요.
진건지구에서는요, 여기 순서대로 보면 1등 이편한 세상 자이. 그래봤자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 한두 건 정도 차이긴 합니다만, 힐스테이트가 2등, 3등이 이편한 세상 1차. 요렇게 세대수가 많은 단지들에서 거래를 1, 2, 3 순위로 하고 있었네요. 가장 관심이 많은 단지들 위주로 실제 거래가 많았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도 유보라와 롯데캐슬에서도 뒤를 이어서 거래량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2년도에는 여기 이편한 세상 자이, 이편한 1차 역시 세대수가 가장 많은 두 단지는 여전히 1, 2위입니다. 3등부터는 순서가 좀 달랐죠. 22년도에는 리버팰리스에서 세 번째로 거래가 많았고요. 롯데캐슬이 네 번째였는데 23년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힐스테이트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구에서는요. 23년 한 해 동안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단지는 어디인가? 반도 2차,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순서대로 있네요. 반도 2차, 신안 2차, 그리고 프로지오에서 순서대로 1, 2, 3등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지오 같은 경우는요, 21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만 2년이 되어서 23년도에는 거래가 이렇게 치고 올라온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0건입니다. 전매 제한도 있었고요. 이때는 거래가 일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0건이었고 23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월 들어선 최근에도 프로지오에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계속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22년도와 23년도 거래량 변화를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어떤 추세로 또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게 될지 한번 또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